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장이 끝나고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55달러에서 780달러로 무려 70%나 한 방에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 등급도 홀드에서 바이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표 주가 상향이 있고 나서 장외에서 테슬라 주가가 2.5%나 오르면서 사실상 오늘 본장에서 떨어진 그 주가를 모두 메꿨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어떠한 이유로 상향을 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780이란 목표 주가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78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결정한 목표 주가 산정 방식은 유명하고 일반적인 목표 주가 산정 방식인 DCF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DCF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미래의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래의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이게 바로 DCF 모델, 현금 흐름 할인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 하나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기업의 미래 가치를 먼저 구한 후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산정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네, 우선 골드만삭스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유로는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경제성이 상승할 것이고, 또 각국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여러 페널티들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페널티 증가로 인해서 2030년이면은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약 18%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2035년이 되면은 29%까지 그 수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수치가 더 높아서 2035년이면 전기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본 거죠.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모멘텀이 좀 생겨서 전환이 더 가속화된다면 불 케이스로 2030년에는 26%, 2035년에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점유율이 60%도 넘을 수 있다라고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이스 케이스인 2035년의 29%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요. 오히려 이 불 케이스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은 이 정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봐야겠죠?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미래에도 시장의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로는 바로 애플과 같은 통합형 서비스 모델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즉 솔라루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얻고, 이 전기를 파워웰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테슬라 차량에 충전을 해서 그걸 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애플과 비슷한 일종의 통합형 서비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올인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패키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생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미래에도 시장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거는 테슬라 까였던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540달러로 올릴 때 했던 말이랑 사실상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결국 미래의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회사로 봤을 때만이 테슬라의 진짜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의 20% 중후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2040년에는 1,5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2040년에 1,500만 대가 숫자만 들으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 보수적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대에서 2030년에 2,000만 대 판매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10년 후인 2040년에 1,500만 대니까 일론 머스크의 목표치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목표치가 됩니다. 참고로 불케이스로서 2040년에 2,000만 대가 된다는 예측도 내놓긴 했어요. 불케이스대로 가면은 10년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말한 2,000만 대를 달성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EV 시장이 더 빨리 성장을 한다면 우리 예측보다 이런 수치를 달성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일단은 밑밥은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가 더 빨리 그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해둔 거예요. 그래서 2040년에 테슬라는 1,500만 대를 팔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테슬라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2.5%로 가정을 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온 숫자가 780불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평균 성장률 2.5%라면 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20년간의 평균 PER은 30배를 준 겁니다. PER이란 게 그 회사의 수익으로 몇 년을 벌어야 내 원금이 회수가 되냐잖아요. 그러면 2.5%씩 성장한다고 하면은 30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PER은 30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성장,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 예상량, 그리고 거기에 주는 주가 수익률 배수, 즉 PER까지 모든 것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이제 회사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견조하고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780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ARKK나 뉴 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이런 미래의 파괴적 혁신 기업을 중점적으로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런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는 이 수치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대단히 견고하고 보수적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는 회사에서 목표 주가 780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바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장 마감 후 애프터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한때 3%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테슬라의 지금 차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50의 지지선을 완벽하게 지지한, 그래서 향후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때마침 이런 발표도 나와주고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12월 18일 S&P 편입 완료일 전까지 또 한 번 강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희망인 700불의 단기적인 주가도 한번 달성을 하러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